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면서 오늘 국내 시장 마감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이 파월의 쇼크를 뒤로 하고 일단은 양시장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코스피 0.99% 상승 나타냈고요. 2,450에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은 더 탄력이 좋았습니다. 아쉽게도 800선은 터치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2.20% 오르면서 797선에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기관은 1,354억 원이고요. 외국인은 397억 원대 물량 덜어냈습니다. 반면에 오늘 개인들은 1,559억 원대 순 매수 우위를 나타냈었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반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들어오면서 지수가 또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기관은 829억 원, 외국인은 622억 원대 물량 담아냈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1,336억 원대 물량 팔고 나갔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 동향 먼저 짚어보셨고요.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화요일 외환영웅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주 만에 뵙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내일경제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루하루 새해처럼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셔라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새해 인사로 또 먼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새해와 같은 이제 마음가짐으로 이제 매일매일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매매를 해보자라는 이야기 좀 전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또 함께 보시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이제 가지시고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시는지 귀담아 들으시면서 우리 전문가님의 강의 같은 또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씀들 얻어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갈 텐데요. 외환영웅 전문가님 톡방은요,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 손바닥 밑에 보이는 이 QR코드를요, 핸드폰 이제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해도 이제 아래 링크가 될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외환영웅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들어와 보시면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정말 자세하게 어떤 종목들 왜 들어가야 하고 어떻게 이제 손절가를 잡아야 되는지 다 일일이 정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들 주말에도 쉬시지도 않고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도움이 되는 말 여러 가지 다 전해주시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력도 정말 오래되셨고 이제 노하우가 정말 많으시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SK하이닉스가 150원일 때부터 매매를 하셨던 전문가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방법들 잘 알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수익 정말 많이 챙겨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외환영웅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바로 첫 번째 코너 이동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광 한 줄 평 시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하고 넘어갈 텐데요. 전문가님의 한 줄 평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힘 있는 종목은 꺾일 때까지 끝까지 끌고 간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힘 있는 종목 꺾이면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손절을 하시거나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또 이제 매매를 하시는데 전문가님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전해주실까요?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내외경제 오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제가 오랜만에 우리 내외경제 시청자분들과 온라인 상으로 아침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빡세게 점심도 안 먹고 한번 오늘 해봤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특강식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한 금 또한 우리나라 국내 선물 거기에 맞춰서 왜 지금 상황이 그런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오전 아침부터 국내 선물이 계속 상방으로 했습니다. 다만 오전에 상방했다가 어느 정도 눌렸다가 끝내는 장 끝낼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국내 선물이 위험하고 투기고 도박이 아니라 매매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박처럼 하기 때문에 도박이 되는 거고요. 그 국내 선물은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대한민국 주식 코스피 200 종목, 삼성전자, 현대차, SK, 네이버 등 대기업 우량주 200 종목을 합친 하나의 종목 8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종목을 제가 오늘 계속 상방으로 계속 강력하게 얘기한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차트로도 수익 나는 거는 또한 종목은 또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제 히든 종목이든 또한 계속 제가 공략하는 종목을 수익 나는 종목은 뭐랬습니까? 5%나 3%, 10%대 청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제가 똑같은 종목을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7번째 공략하는 종목도 있고요. 또 오늘 히든 종목이 사실은 저번 주 공략한 종목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수익 나는 종목은 끌고 가야 되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과감하게 10%에서 20% 또는 중장기 손절가는 26% 안에서는 100% 청산해서 현금화를 갖고 계시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좌에 누적이 수익이 된다. 그래서 오늘 한 줄 평으로 힘 있는 종목은 끝까지 갖고 가라.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주평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톡방에서는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들어가기도 하고 또 히든 종목으로 가져 나오시는 그런 종목들 공략한 다음에 또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수익 인증도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있으시다면 꼭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이야기들 좀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톡방은요 이쪽에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제 밑에 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이제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갖다 대시고요. 작게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이제 주시강 외환영웅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님께서 매일 이제 개장 전부터 이제 어떤 종목들 들어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정말 자세하게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그리고 손절 라인까지 다 잡아주시고 그런 이야기들 톡방에 매일매일 올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 외적인 이야기들도 이제 어떻게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매 습관을 길러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 같이 좀 전해주셔서 톡방에 계신 분들은 정말 안정적인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시장에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일에 또 폭락을 가져갔을 때도 저희는 또 그런 마음을 좀 가져가면서 전문가의 톡방에서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톡방 들어오시면 그런 이야기들 같이 얻어가시면서 더불어서 수익률까지 정말 많이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톡방 들어오셔서 외환영웅 전문가님과 천천히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내 선물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도 같이 봐주시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예정이니까요. 꼭 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내일부터 이야기 함께 나눠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줄평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다음으로 이동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계속해서 저희 외환영웅의 투자 백신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저희가
매일 이제 어떤 병이 걸리기 전에 백신을 맞으면은 또 버틸만 하고 또 이제 힘을 낼 수 있듯이 오늘은 이제 주식시장이나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미리 하기 위해서 우리 외환용 전문가님의 백신을 맞아보는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정말 특별하게 준비를 하신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부터 주목을 하시고 집중해서 또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백신은 어떤 백신을 맞아볼까요, 전문가님? 예,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2달 전부터 이제 다시금 우리 내일경제 나와서 방송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말씀드렸지만 뭐 왜 계속 하이닉스를 얘기하냐면 이제 실예니까요. 하이닉스로 솔직히 SK 그 회장님께서 대박이 나셨죠. 네. 그때 저는 2002년도에 하이닉스 150원대 매매했는데 제가 계속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도 예전에는 뭐 시황이든 뉴스 또한 뭐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죠. 또한 뭐 보조지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전문가처럼 막 설명하고 우리 아나운서님보다는 한참 뒤지지만 막 되게 잘 설명했단 말이죠. 뭐 BBC도 보고 NHC도 보고 CCTV도 보고 새벽까지 봤습니다. 근데 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는 맞아요. 아는 거는 많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뭐 잘난 체, 아는 체, 전문가처럼 보이는 건 좋은데 내가 매매할 때는 이 많은 게 아니까는 이 판단력이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를 비우다 보니 그런 시황이나 뉴스를 제가 대놓고 안 본댔죠. 우리 내외경제 빼고는 안 봅니다. 내외경제는 필히 보는데 오늘 좀 어떻게 보면 특강식으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 안에 최근에 폴란드가 왜 방산유를 20조 이상을 왜 수입을 하고 왜 가는지를 지금 현재를 보면은 말이 안 되죠. 러시아가 못된 놈입니다. 못된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내부적으로 계속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또한 그 안에서 또 폴란드의 관계를 보면은 앞으로 종목 우리나라 주식 종목이든지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무식하지만 또한 어쩌면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고 또한 경영학 박사나 사회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지금 종목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요. 먼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먼저 봐야 됩니다. 역사는 흐르죠. 우리나라 뭐 너무 하면 고구려 때부터 고려, 조선, 현재를 봤을 때 역사가 흐릅니다. 또한 역사대로 갑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다른 나라지만 현재는 예전엔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건축물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모양이고요. 이 이유는 자, 러시아가 서기 기원 후 822년부터 1284년 사이에 원래는 키예프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이 안에 어떻게 보면 같은 뿌리였습니다. 뿌렸다가 어떻게 보면 외모도 보다시피 동슬라브족이라는 얼굴도 대체로 동그랗고요. 피부색이 되게 하얗죠. 또한 이제 기후가 되게 좀 춥기 때문에 좀 두껍습니다. 족속이. 어찌됐든 이 나라가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형성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키예프 공화국에서도 한 15만 명 정도의 인구가 형성이 돼 있었고요. 동로마 제국과 비잔틴 문화를 형성한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가 몽골이라는 엄청난 제국이 우리나라 고려 시대도 힘들었었죠. 그때와 같이 몽골이 유럽 전체를 쳐들어갔을 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공화국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침범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려는 그죠? 계속 항쟁을 했었고 이 키예프 공국이라는 이 나라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추풍낙엽처럼 한 방에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민들이 되게 많이 학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갈라지냐?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에서 다루가치라는 총독을 보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시대처럼 총독을 보내듯이. 그러면서 그 공국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성향이 다릅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갈라지는 이유는 이제 지역마다 공업 국가가 있고 또 농업 국가식으로 약간 성향들이 친유럽과 친러시아 쪽으로 가게 되는데 어찌됐든 러시아에서는 나는 못 이기겠다. 얘네들 몽골 진짜 무섭다. 그냥 납작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뭐 돈 바치겠습니다. 뭐 돈 바치겠다. 모든 거 다 바치겠습니다.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몽골에서 크니까는 오케이. 그래 조공 해. 바쳐. 오케이. 봐줄게. 하다 보니 러시아에서는 열심히 조공을 바치면서 어떻게 됐냐? 힘을 기르게 됐습니다. 왜? 계속 조공을 바치니까는 조공을 바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몽골 좀 다루가치님 총독님 우리가 이거 돈 벌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 뭐 말도 주고 뭐도 주고 하다 보니 힘을 계속 키우면서 계속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에서는 오케이 좋아 봐준 거죠.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얘기했지만 몽골이 물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러시아에서는 계속 조공 바치니까는 돈이 되고 또 힘도 기르니까는 자기 나라에도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뭐 다른 나라에 대놓고 뭐라고 하긴 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가 역사가 되게 미흡하니까는 좀 틀리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솔직히 가진 것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강합니다. 그러니까는 쪽팔려 덤벼 끝까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자존심만 강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꿀밤 맞고 그래? 계속 패다 보니 어떻게 해요? 뭐 황폐되고 뭐 시민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뭐 학살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서방 국가 연합에서도 싸우고 몽골에서도 그러니까는 이 우크라이나 지역이 우리나라 6.25 전쟁처럼 소련과 미국과 뭐 일본과 막 난리 나서 우리나라만 초토화됐죠.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 지역이 황폐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황폐화된 거는 돈도 없지, 백도 없지, 기술도 없지, 땅은 황폐화가 됐지. 그러다가 막 자존심만 세우다가 버텼는데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가 무너지면서 갔는데 어떻게 돼요? 일어날래니 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폴란드 및 여러 지역에서 또 침범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또 수모를 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문제지만 진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힘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들은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은 우리 내외경제만 잘 들어보시면 계좌에 누적으로 빨간불이 되면 수익이 나죠. 그럼 돈이 생기면 힘이 생깁니다. 힘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이 폴란드랑 여러 지역이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또 어떻게 수모를 당하면서 400년이 이렇게 어떻게 지났어요. 근데 러시아는 어떻게 돼요? 몽골한테 좀 짭짭 납들여서 바치고 조공하다 보면 힘을 키운 거고 우크라이나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야 덤벼 하다가 맞고 하다 보면 또 갔는데 또 유럽에서 맞고 폴란드에서 맞고 뭐 리투아니아라는 데서 또 맞고 간섭받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길을 못 피죠. 예. 그러면서 침탈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폴란드가 왜 20조를 우리나라 방산주를 재빨리 거의 지금 40조 이상을 계속 하는 이유가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 이해가세요? 옛날에 우크라이나 막 두들겨 팼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중간이 돼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좀 없어. 그럼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저 젤렌스키인가 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군복 입고 막 나서지 않았으면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침범은 이제 다음에 폴란드이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가 방산주를 우리나라에다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서 이해가십니까? 네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때, 그렇죠? 3.1 운동과 그렇죠? 위안부라든지 아주 열받는 게 아직까지 있죠. 근데 지금 태어나는 젊은 친구들은 모르죠. 근데 우리 아버님 세대, 할머니 세대는 이를 악물지 않습니까? 거기서 용서도 구하자고 사죄도 안 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포글란드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무너질 판이니까는 옛날 비행기랑 탱크를 왜 주겠습니까? 자기네 돈인데 미쳤다고 주겠습니까? 폴란드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옛날 과거에 막 치고받고 했는데 얘네가 무너지면은 자기네가 러시아한테 침범 당할까봐 탱크든 비행기든 다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없잖아. 그러다가 우리나라 K2든 뭐 K9든 자주포든 비행기를 사는 겁니다. 이런 거를 역사를 좀 보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또한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자 러시아 제국에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셔서 다시 합체를 해야 됩니다. 힘이 세는 거 어떻게 돼요? 야 우크라이나 이놈의 새끼들 일로 와 다 와 해서 또 독립을 시킵니다. 독립이 아니라 이렇게 차지하죠. 다 모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다시금 살짝 또 독립을 합니다. 자존심은 강해서 쪽팔려 내가 여기서 못 살아.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또 예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폴란드도 리투아니아 다 당했는데 또 러시아에 또 당해 했다가 또 독립을 잠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독립을 하니까는 했다가 이제 예전에 아주 소련 아시죠?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나라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다 독립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차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한 가족이 된 거야. 예전에도 한 풀이에서 시작했는데 성향은 다른 거죠. 쉽게 말해서 형제래도 저도 지금 뭐 어린 애들이지만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성향이 달라요. 둘째 놈은 아주 성격이 하고 첫째 놈은 순하고 그런 것처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시 뭉쳤는데 뭉쳐봤자 뭐합니까?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소련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요 옛 편입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쪽이고요. 이게 이제 소련이 이렇게 됐던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뭐 한 집에서 사는 건데 기분은 나쁘죠. 그죠? 옛날에도 있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땅이 되게 비옥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프리카라든지 지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뭐 유럽 쪽에서 이제 협상을 해서 수출을 하자 곡물을 그래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토지를 이제 흑토라고 합니다. 흑토. 이제 땅과 흙이 되게 곡물이 되게 잘 자라는 그 땅입니다. 비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41%가 흑토로 갖고 있으니까는 뭐 곡물이 장난 아니죠. 옥수수든 그죠?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막았다가 이제 합의하에서 그래 막 굶어 죽는다 기아 현상 되니까는 풀어주자 해서 지금 현재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곡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다 보니까는 이 소련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역을 왜요? 비옥하잖아. 예전에 우리나라 고구려 때 어떻게 돼요? 신라, 백제 땅이 되게 비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라도 그쪽이. 네. 근데 이제 고구려는 어떻게 지금 북한 쪽이죠? 되게 춥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소련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역을 되게 생각했겠죠. 먹을 게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탈린이라는 지도자가 이제 일을 만듭니다. 어떤 일을 만드냐? 그래서 사실 지도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예. 스탈린이라는 이 나름대로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경제 발전을 시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 역대 대통령, 현재 대통령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과오가 있죠. 잘하시는 분들도 못하는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집단 농장화 정책이라는 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농민들의 토지를 빼서 그래서 국가가 소유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소유니까 어떻게 돼요? 이 스탈린은 이상적으로 야 먹고 살자.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먹고 살자고 하는데 그건 이상이죠.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상과 현실이 많이 달라져. 예전에도 그렇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 공산국가가 실패하게 되죠. 이 집단 농장화 정책이라는 게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시장 경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암암리에. 그런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소련이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스탈린이라는 지도자 한마디와 그런 집단 농장 정책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아사자들이 발생합니다.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자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농민들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350만 명이라는 굶어 죽는 재앙이 발생이 됩니다. 그 결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소련 이 사이에서 1926년부터 1939년 13년 동안 거의 6.6%의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크라이나의 대기근, 일명 호로도모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계속 얘기를 하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처음 지금 방송 틀다 보니까 내 얘기, 저 사람 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고 부족합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이거를 왜 얘기하냐? 제가 시향이나 이런 뉴스를 잘 얘기 안 하다 보니 저 외환영 신동아는 시향이나 뉴스를 모르나 하는데 아는데 의미가 없답니다. 사실은 좀 더 이게 좀 매매하고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알기를 하기를 원하고 어찌됐든 이 역사를 듣다 보면은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런 식으로 홀로도모르라는 게 발생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또 좋은 일은 줍니다. 소련이 아까 전처럼 대기근도 만드는데 좋은 일도 만들어요. 뭐냐면은 후르소프라는 지도자가 어떻게 돼요? 2014년도에 러시아에서 침공해서 뺏어갔죠. 그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뭐냐면은 후르쇼프라는 사람이 야, 니네 크림반도 가져가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행정국으로 형성이 됩니다. 1920년부터 30년 사이에 크림반도를 줘요. 야, 요거 가져. 너는 대기근 됐지? 그래, 요거로 좀 노여움을 풀고 잘 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줄기 희망으로 살다가 이 또 어떻게 돼요? 소련의 같은 구역이고 지네 잘 사는데 소련이 또 해체돼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러시아는 조아리고 우크라이나 막 할 때 몽골이 막 쳐들어갔을 때 몽골이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러시아는 이렇게 우크라이나 밑으로 갔었죠. 그런 것처럼 또 소련이 해체돼. 해체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공산주의를 보면서 민심이 크게 요동이 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시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을 또 합니다. 독립을. 이 독립을 또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독립은 하지만 독립하니까 좋죠. 야, 지금 부모님이 야, 너 나가서 살아. 독립해. 하니까 좋죠. 젊은 친구들은. 근데 막상 독립하는 설거지 혼자 해야 되죠. 밥 해야 되죠. 빨래 해야죠. 이불 깔아야지. 되게 피곤할 겁니다. 부모님이 그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잠시 독립을 되게 좋아했어요. 또. 근데 두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두 파로 나눠지냐? 이제 동부는 크림반도 등 러시아인들이 많이 삽니다. 동부 쪽은. 거기가 이제 공업 지역이에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근데 서부는 아까 전에 비옥한 흑토, 토지를, 곡물, 농민들이 이제 사는 겁니다. 거기는 친유럽파, 동부는 공업을 하면서
크림반도 형성하면서 친러시아파로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좀 지금 갈라지고 있죠. 뭐 보수파, 뭐 진보파인데 좀 사실 좀 답답한데 이제 뭐 경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정치 얘기는. 아무튼 이렇게 두 파로 나눠지다 보니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삼성 반도체든 LG든 현대차를 갖고 있는 울산이나 이렇게 뭐 수원이나 천안은 어떻게 돼? 잘 살죠. GDP가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울산은 내가 알기로 한 6만 불, 8만 불 정도 GDP가 되게 큽니다. 근데 뭐 강원도나 그렇죠? 그거 없잖아요. 강원도. 뭐 감자만 캐고 요즘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강원도 춘천 분인데 강원도 제가 많이 갔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거기는 발전이 안 돼. 똑같은 겁니다. 동부는 우리나라 울산 또는 수원 또는 천안 이런 공업단지, 반도체 단지가 있는데 자동차 단지가 되게 좋지. 발전도 되고 잘 살아. 근데 서부는 농업이야. 곡물이야. 우리 분들, 시청자분들 시골을 가려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반도체, 삼성 반도체 가려면 잘 가겠죠. 줄 서서.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동부는 일자리도 많고, 공업이 되니까 돈도 잘 벌고 하니까는 러시아인들이 계속 이주를 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했듯이 러시아는 어떻게? 우크라이나 서부는 농업이 우수하니까는 친유럽파 여유롭죠. 소를 끌고 농사를 하면서 편안하게는 사는데 돈은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사용하고 친유럽 쪽하고 친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달랐던 겁니다.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 지금 계속 도와주는 이유가 예전부터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발전제가 상당히 좋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그 시발점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근데 동부와 서부가 수시로 맨날 싸우는 겁니다. 지금 뭐 누구처럼 맨날 싸웁니다. 이 싸우다가 그나마 초대 대통령이라는 크라우츠크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이분이 아주 잘 관리했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어떻게 됐냐. 참 잘 관리했는데 그 다음 대통령들이 어떻게 됐냐. 막 부정선거에다가 부정부패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제는 꼬꾸라지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동부와 서부가 다시 또 싸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제가 맨날 뭐라 하죠? 투자의 기본은 손실과 손절이고 수익 남은 누구다? 내 탓이다? 아니죠. 누구 탓이죠? 시장 어른들. 그렇죠. 시장의 어른들 남 탓이다. 손실 나고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아니 사모님? 뭐였죠? 손실 나고 잘못되면 누구 탓? 네. 그렇죠. 내 탓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서로 또 남 탓하는 겁니다. 야, 너 동부, 너 서부 또 싸우는 겁니다. 네 잘났어, 네 못났어, 니네 때문이야, 너네 때문이야 또 싸워요. 그럼 어떻게 되면 나라가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라가 가정이고, 그죠? 똑같은 건데 가정이 화평해야지, 그죠? 가와 만서성이라, 그죠? 네. 가정이 편안해야 밖에서도 잘 되듯이 해야 되는데 이놈의 또 서부와 동부가 또 싸워. 그러니까 이제 또 너희 대통령 동부 서부에서 대통령 나오죠, 서부에서 나오죠. 그럼 또 싸우는 거야, 누구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동부에서 대통령 되니까 또 치열해 싸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13년 말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처럼 IMF가 발생합니다. IMF가 터져요. 그러다 어떻게 돼? 이제 또 유럽연합과 러시아가 또 지금처럼 참여를 합니다. 어떻게 참여를 해? 자, 유럽에서는 자, 야, 우크라이나 너네 돈 필요하지? 너 우리 편으로 와. 돈 빌려줄 테니까. 대신에 유럽은 어떻게 돼요? 되게 합리적입니다. 미국하고 또한 어떻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아주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돈 주면서 그냥 주지 않습니다. 야, 돈 주는 조건에 이런 조건 이렇게 해. 그러면 돈 줄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어떻게 돼? 자기들 입맛대로 개혁 좀 하려고 간섭을 합니다. 그러다가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 러시아는 야
야, 그래도 우리 한족이 한 뿔이 아니야. 우리 가족 아니냐? 형 동생 아니야. 싸우더라도 자식아, 형 동생 아니야. 그냥 도와줄게. 자, 돈 줄게. 와. 그냥 관세만 맺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어디를 편들겠어요? 우리 아나운서님 어디 편들겠습니까? 당연히 러시아 분들. 그렇죠. 러시아 편들겠죠, 당연히. 네. 아무 조건 없이 돈 준다는데, 야, 그래도 우리 형제 가족 아니야, 형제. 싸우더라도. 근데 유럽은 뭐야? 남아니야. 남이니까 당연히, 야, 이런 조건에 부합하면 돈 줄게. 돈 줄 테니까 이렇게만 해줘. 당연히 제 입장에서도 싸우더라도 형제가 낫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파인 야누고비치라는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친러시아파니까 어떻게 돼요? 러시아 쪽으로 가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러시아 차관을 받을 것이고 유럽 개혁인 뭐 연금, 물가 관련 너무 뭐 간섭을 넘으니까 짜증나 못해 해서 합리적 판단으로 러시아를 선택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돼요? 내부에서 크게 반발합니다. 어디서 반발할까요? 서부 쪽에서 반발하겠죠. 동부에서는 찬성하고. 그러니까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서부에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 판만 들고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서부 쪽에서는 아이씨, 야, 우리 유럽 쪽으로 가. 했더니 동부에서 야, 아니 이렇게 싸우는 거야. 대규모 시위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이 유로마이단이라는 수익 규제 및 반협박을 당하는 유로마이단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서부 쪽에서 또 발생이 되고 소련 때 못 봤냐 이놈들아. 굶어 죽고 못 살잖아 이놈 새끼들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정부군과 특수부대가 동원돼서 시위대를 총기 및 극단적으로 유혈 사태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광주 사태랑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하면서 야누고비치라는 대통령이 2014년 2월에 러시아로 도망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망가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도와주긴 하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광주 사태랑 비슷하게 된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혼돈의 시대가 오니까는 우리나라 광주 사태랑 비슷한 거 어떻게 돼요? 이거 보니까 러시아에서 이거 뭐야? 돈 안 줘도 그냥 뺏어올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 이거 보니까는 돈을 줄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야, 우리가 개입해갖고, 광주 사태에 우리가 같이 특수부대 딱 출동시켜서 한탕하겠다, 뺏어오겠다 해서, 그래서 2014년 3월에 크림반도를 뺏어온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2014년에 우리 시청자들도 한번 뉴스 보시면은 잠시 러시아에서 막 침공해서 크림반도를 뺏었는데 전쟁이 났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었어요. 이유가 있죠? 그걸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네. 이거 보니까 어땠습니까? 좀 비슷하지, 우리나라랑. 그러네요. 그렇죠? 이 과거를 좀 아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도움은 되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지금 짧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거 한 2시간짜리예요. 근데 2시간 했다고 해서 매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길게 가겠습니다, 빨리.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 땅을 침범했다고 항의를 했는데 어떻게 돼? 우크라이나가 자존심만이지 힘이 없잖아. 항의만 하고 맞고만 있는 거야. 야, 땅 좀 줘 했는데 야, 조용히 해. 하니까 러시아야, 야,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무시하고 그냥 크림반도 주민들한테 합병 주민 투표를 해요. 주민 투표는 또 어떻게 돼? 크림반도 쪽이 어디예요? 러시아 쪽이란 말이죠. 네. 동부 쪽이란 말이야. 그래 어떻게 돼? 97% 압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거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공업이고 크림반도고 내가 잘 사는데 서부 우크라이나 농민들 못 사는 유럽과 우크라이나 내가 왜 돈을 줘? 난 러시아 쪽으로 가겠어. 찬성을 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난 게 아니라 그냥 뺏고 끝난 거예요. 원래 전쟁이 났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나라 침범한 거 아니야. 그쵸.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일본에서 독도를 침범해 갖고 갔어. 우리나라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렇죠? 예, 방산주 다 총동원해서 최고인
K9이든 뭐 비행기든 다 총출동하고 잠수함 다 출동해서 죽여버리겠죠. 근데 크림반도 뺏었는데 가만히 있어. 이게 말이 돼요? 예,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조금 2부까지 있으니까 연장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한번 할게요. 아무튼 이어가겠습니다. 이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외환영웅 신동환이 시황이나 뉴스나 역사를 사실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머릿속에다 많이 둬봤자 머리만 아파요. 매매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 매매하는 데 뭐다? 힘 있는 거 그냥 계속 갖고 가고 힘 없는 거 손절하고 통계 분석 기술적으로 95%, 98%, 99% 되는 종목만 사서 가면 돼. 이런 거는요. 역사학자분들이나 경영학자분들이나 그렇죠? 언론 이런 얘기를 논쟁을 좋아하시는 뭐 패널이나 또한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말 잘하신 분들만 하시는 거지 우리 매매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경제TV만 보시고 매매는 외환영웅 신동환 반 노란 톡방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야, 그래서 자 어찌됐든 얘네들이 이제 뭐 항의해봤자 어떻게 해요? 야 내놔 해봤자 힘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뺏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뭐라냐면은 야 옛날에 이놈 새끼들아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너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너네도 그냥 준 거 아니야. 준 땅 내 새끼야 우리가 갖고 오는 건데 뭘 어쩌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니까는 어떻게 돼 지금 귀속이 됐잖아 크림반도가. 근데 이제 또 크림반도를 갖고 왔는데 어떻게 돼요? 러시아에서는 그 크림반도로 가기 위해서 이 밑에가 있단 말이야. 그 동남부 쪽 그죠? 거기를 관통해야지 크림반도랑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또 거기를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히르코프 지금 도네츠크 루간스키 쪽으로 지금 싸우고 있죠. 이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계속 공략하고 있잖아요. 동부 쪽으로. 왜 동부 쪽으로 공략하면 이 크림반도 쪽이나 이 흑해 쪽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부 우크라이나에서는 크림반도도 기속되고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소련이 준 땅이고, 그죠? 야, 우리도 러시아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동부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다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또 도망갔죠. 도망가니까 이제 주요 도시들이 독립을 막 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얘네들이. 이게 이제 쬐끄맣게 독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독립을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는 인정을 한 미인국 승인이 되지 않은 독립국가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인정을 해. 그래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편이잖아. 그죠? 시키는 배다른 형제죠. 배다른 형제 그래 형제로 됐어. 잘 살고 있어. 내가 뭐 할 때 좀 와. 하니까 말 잘 들으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어찌됐든 자존심이 있으니까는 정부군이라는 독자 노선으로 반대하면서 군대를 보내서 제압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또 유럽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싸우듯이 이제 나름대로 정부군을 독자 노선에서 이제 보내버리는데 어떻게 되냐?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나운서님. 글쎄요. 옛날을 생각하면 우크라이나가 힘이 있었나요? 없었죠. 자존심만 강했죠. 그렇죠. 지금은 어땠을까요? 지금이요? 아니 이때. 아, 이때요? 예. 이때도 그러면은 진압을 당했을까요? 그렇죠. 지금 네. 지금 현재도 유럽과 미국한테 도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하지만 인간으로서 이 기본, 품성, 그리고 주변 환경, 그리고 이 마인드 기본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기본이 바탕이 착하고 정직한 사람은 좀 사회 환경이 좀 이렇게 막 핍박과 악마가 막 들어와서 막 사탄이 들어와서 막 장난치더라도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결론은 착하고 순진합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과 좀 안 좋은 생각을 기본 바탕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은 겉으로는 착하고 순하고 정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이권이 발생이 되거나 내 밥그릇이 뺏기게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각하면 이 기본 바탕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기본 바탕이 자존심만 강하고 힘과 어떠한 것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던 좀 약간 족속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군을 이제 했는데 어떻게 돼요? 전투 결과 동부 반군들한테 지금처럼 격추를 당합니다. 그래서 정부군이 50명 이상 전사를 당해요. 그래서 좀 웃긴 실예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정부군이 실패를 되니까는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독립했을 때는 세계 4위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엄청났습니다. 엄청난 나라인데 왜 지금 폴란드든 유럽이든 미국의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냐? 이 대통령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 리더, 지휘자 한 명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지도자 한 명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도 부정부패야 군사 무기들을 해에다 팔아버려요. 대통령들이. 그게 한 37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군사력이 당연히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고 잘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지휘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례로 봐봐요. 정부군이 이제 탱크를 막 돌진해서 이 반군을 진압하기도 갔어요. 여기 이제 예화한데 진군에다가 시민들의 항의 반란을 통해서 경찰차가 막 몰고 와요. 탱크를. 그래서 탱크가 도망가. 대려 탱크가 도망가서 탱크를 뺏겼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그게 이제 야사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네.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탱크를 몰고 와도 경찰차한테 뺏기고 도망갔다는 그러면 참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1부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2부에서 연결하면서 이거를 통해서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역사 공부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해가 잘 됐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또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도 또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 외환영웅 전문가님 톡방은요.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바닥 밑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이제 갖다 대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 터치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러 가지 특강 이제 해주시면서 역사 이야기를 비롯해서 왜 이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이제 섹터들이 움직이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더 많은 내용들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또 함께 해주시면서 히든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 순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0분 쉰 후에 이제 8시에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